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배달 알바를 하다가 시작된 금지된 사랑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친구놈들은 다들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에 다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하루 주문량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하는 배달 알바다 보니까 길 찾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슬슬 감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시키면 선결제를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부분인데 가끔씩 만나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살짝 귀찮긴 했습니다. 카드기랑 잔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치킨을 들고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는데 란제리 위에 옷을 걸치다 만 건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였죠? 22,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버벅거렸어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결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배달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낸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눈은 호강해서 좋았습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호프집 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술이냐. 그동안 알바하느라 술 마시러 다니지도 못하고 삶에 낙이 없었다. 알바는 할만하냐?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지. 재밌어. 나도 알바나 해볼까? 배달 알바 괜찮아. 너도 생각 있으면 해봐. 요즘은 퀵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알바하다가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뭐가 재밌어? 아주 가끔씩 눈호강을 좀 할 수 있더라고. 눈호강?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배달을 갔는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결제하러 웬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옷을 란제리 위에 뭘 살짝 걸쳤는데 그게 걸친 것도 아니야. 완전 흘러내리듯 입고 나와서 얼마나 섹시하던지. 떨려가지고 손 버벅대면서 겨우 결제했잖아. 헐, 대박.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배달은 대부분 남자인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시선 즐기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 모르지 뭐 나야. 무튼 그래서 간만에 눈호강해서 겁나 좋더라고. 간만에 만난 친구랑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잠을 잤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공부하자는 생각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왔냐? 마침 잘 왔다. 배달 바로 나가야 된다. 네, 다녀올게요.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했어요. 치킨의 인기는 365일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가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우식아, 배달 있다. 네, 다녀올게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그때 그 여자네 아파트 같았습니다. 동호수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또 깊게 파인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22,000원 맞죠? 네, 22,000원 결제할게요.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친구놈이 한 말처럼 이 여자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제가 타는 걸 보고 웃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유도해놓고 스킨십하면 신고하는 꽃뱀 같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대박이라면서 혼자 사는 여자라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노출증 있는 그런 여자인 건가? 친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다음에 또 주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일이 생겨서 다녀오느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 정도 알바를 쉬었다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다시 배달을 열심히 했고 같은 동네 쪽에 배달 3군데를 마지막으로 퇴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 여자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이 슬립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22,000원이요? 며칠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되게 기다렸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느라. 그랬구나. 아쉬울 뻔했네. 결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치킨 먹고 갈래요? 네? 안 바쁘면 치킨 먹고 가라고요.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들어와요. 열린 문 안으로 저는 아주 잠깐 1초 망설이다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꽃뱀 아닌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마음이 앞서 몸이 움직이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고 내려놨습니다. 헬멧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떡하니 결혼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던 걸 깜빡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저 사진 때문에? 걱정 마요.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말 부부거든. 그래도. 왜? 치킨 먹고 가라는 말에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와서 남편 있는 거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제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는 이러면 안 돼. 이 여자는 유부녀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바탕 하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때?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죄송하다고 하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 주말부부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라 얼마나 외롭던지. 나 내일 또 이 시간에 치킨 시킬 건데. 올 거지? 네, 내일 또 배달하러 올게요. 내일도 치킨 먹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녀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제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녀는 치킨을 주문했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제의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해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또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치킨 배달을 종종 했고 저는 신나서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데 그 남자도 같은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해서 얼굴을 다시 제대로 보니까 웨딩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뭐야?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가 딱 당신이더라고. 뭐야? 오늘 온다는 연락 없었잖아.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려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쳤어. 아, 그랬구나. 그래도 미리 연락은 좀 하지. 출발할 때 메시지 남겨놓긴 했는데. 못 봤어? 그랬어? 몰랐네. 저는 뒤에서 뻘쭘히 서 있었어요. 아, 맞다. 나 치킨 시켰는데. 네, 22,000원입니다. 웬 치킨? 그냥 저녁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시켰지. 잘됐다. 얼른 들어가서 먹자. 그녀는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으면 어쩔 뻔했는지 너무 아찔했어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려고요. 치킨집 주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꼭 차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30살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동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 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아, 예,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 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 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